일단 필리피셔 많이들 아실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은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이제 85%는 자신이 벤저민 그레이엄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는 15%는 필리피셔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 가치 투자기도 하지만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필립 피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투자법이 변경되는데 바뀌었는데 이제 필립 피셔 쪽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저평가된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성장성 있는 성장주들 위주로 찾게 됐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필리피셔는 최고의 경영자가 이끄는 소수의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라고 주장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도 필리피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모토로라 핸드폰 이것을 1956년에 발굴한 후에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35년간 주식수는 바로 144배가 뛰었고 또 주가가 17배가 뛰었고 무려 2488배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피셔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라 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 위대한 기업 어떤 것인지 하나씩 명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리피셔 첫 번째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회사를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경이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데 고작 몇 퍼센트, 3%, 5%, 뭐 10%, 이 정도만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20%가 수익이 나고 있어도 조금 팔 수 있어요. 소액으로. 그래서 분할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땅 한꺼번에 다 파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도 아니면은 분산 매도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을 고르거나 펀드를 고를 때 또 원칙이 있는데 비교적 수수료와 거래 회전이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내가 돈을 믿고 맡길 때는 거래 회전이 작아야 된다. 거래 회전이 작아야 된다는 게 어떤 거면은 자주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계속해서 너무 짧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수수료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고 또 가격보다는 뛰어난 경영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펀드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 자신들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이미 과거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 사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보면은 자신들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랑만 하는 거죠. 나쁜 점들은 거의 말 안 해요. 실제로 회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도 뭐 CEO라던가 아니면 주식 담당자와 얘기해봐도 거의 뭐 좋게만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 과거의 사례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너무 믿지 말자는 점이고 그래서 너무 자랑거리를 믿지 말고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바로 기업 분석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 성장 잠재력을 찾기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이런 경영진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과 바뀌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성장성보다는 이제 좀 약간 저평가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을 선호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 피셔는 성장성을 우선적으로 했다. 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투자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원들이 과거에 해당 기업에서 일했던 임직원들인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올 수 있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원래는 원칙상 회사에서 나오면은 그 정보들을 밖에 유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뭐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유출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전에 일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내부자로서 아주 정확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오로지 큰 손실을 봐서
최소한 본전만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이런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본전, 너무 본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시작이 매수가 80%입니다. 그리고 매도가 20%예요. 그래서 매수가 틀려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괜히 오래 가져가봤자 별로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매수가 틀렸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반성을 했을 때는 차라리 다 파시고 손절을 확장 지으시고 다음에는 매수를 100%란 건 없지만 80%, 90% 이상 잘할 수 있다면은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어떤 주식이든 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개인들이 또 주식 매수 전에 얼마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챙겨둘 필요가 있어요. 100%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빠졌죠. 코스닥은 630선 밑에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 보면 갑작스럽게 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뭐 공황 사태, 시작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더 산다,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면은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도 우리가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립 피셔의 명언들 살펴보셨습니다. 뭐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는 이런 또 힘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시장에 강력한 힘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 국면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금리의 흐름. 여러분들 미국에서 뭐 이번 주에도 FOMC 회의 발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금리 올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금리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시장 자체. 그래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뭐 그리고 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등등에도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투자 민간 기업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정책적인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을 보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이런 것들 또 기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과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피터 린치도 유명하죠. 피터 린치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탁월한 투자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오래전에 또 이런 말을 해줬다고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신경이 좋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신경이라는 게 뭘까요? 반사신경?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저점에서 막 사는 거, 반사신경 바로 따라 들어간 거.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점에서 잘 따라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또 동물적인 신경이 아니더라도 반응하는 좀 큰 추세에서 보는 그런 종합적인 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아주 좋겠다. 필립 피셔의 명언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